다음으로는 표현의 즐거움, 중단어는 관찰과 표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이고요. 3차시인데 1차시에 3차시 아무래도 지금 제가 양식으로 준 걸 고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차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로 2차시 2시간씩 짜여 있고요. 3차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2차시로 그리고 4주차 정도를 기본적으로 세팅으로 생각하시고 짜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은 세계로, 또 학습 목표가 5개나 돼요. 2개 아니면 3개만 짜십시오. 자신의 사진을 구하고 배경 선정. 이건 전혀 이제 문장으로 도차점 행동으로 선정 지금 진술되어 있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이 앞전에 했던 제 수업을 거의 안 듣거나 아니면 제가 짜놓은 예시안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사진을 구하고 배경 선정. 2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구도 스케치. 스케치한 것을 8절 켄트지의 스케치. 채색 완성. 다 같이 그림 감상 및 발표. 이건 거의 뭐 수업의 개요를 짜놓은 건데요. 출결 확인, 동기 유발, 여러 가지 풍경을 보여주며 그림에 들어가는 상상하게 한 후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이제 이런 동기 유발이 너무 나이브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림을 보여주면, 멋진 그림을 보여주면 그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소수의 학생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로 이런 방식으로 동기 유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는 것,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어떤 이슈, 그 이슈와 풍경화를 연결시켜야 돼요. 아주 기발한 예시 작품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풍경은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영상에서도 뒤에 크로마키를 깔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뒤에다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재밌는, 뭐 요즘에 유명한 펭수랄지, 이런 펭수가 남극에 간 것을 그런 방식으로 남극의 뒤에 화면과 앞에 있는 펭수 캐릭터를 겹쳐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어떤 곳을 표현했다면, 그런 것들을 예시 작품으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나도 내가 가고 싶은 어떤 곳, 혹은 펭수는 남극에서 왔다면 나는 어디서 온 걸로 설정하는 게 재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들면서, 그런 동기유발, 이걸 동기유발을 사람이 읽어보면, 이 지도 안에서 읽어보면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금방 빠져들겠다,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어야지 여러 가지 풍경화를 보여주며 그림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게 한 후 학습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뭐 풍경화를 보여주고 그 그림 안으로 실제로 걸어 들어가 보는 거죠.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목표를 딱 크게 있는다. 이미지 사진 구하기.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인터넷,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 서핑을 통해서 뭔가 들어가고 싶은 사진을 구하는 거죠. 구도 스케치, 그리고 스케치. 색을 만들면서 운의 발달과 색의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배경 안에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이 지도안은 거의 수업에서 해야 할 개요들을 쭉 적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단어는 표현이고요. 중단어는 추상과 상상 표현, 그리고 중3을 대상으로 마지막 차시네요. 8차시 마지막 주 4주차의 수업을 짰고요. 시를 읽고 떠오른 장면 그리기입니다. 감상, 표현, 소통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학습 목표 1번 기존의 시를 창의적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2번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시 학습 목표는 뭐 좀 포괄적이에요. 좀 포괄적이고 지금 4주차, 그러니까 8시간 수업에서 7, 8차시에 한다면 그동안에 3주 동안 뭐를 해왔고 그것을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작품이 나오겠죠. 그런데 작품을 애들이 표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작품 속에서 교사가 의도하는 어떤 읽을거리들 혹은 의미 부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뭔가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자타 작품을 보면서 뭔가를 찾을 수 있다. 뭐 어떤 것을 몇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사고 인사 출결 확인 전시학습 상기. 전 시간에 진행했던 꿈과 상상의 세계에 대한 표현 활동을 간단하게 언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딱 공통된 특성인데 4주를 즉 8시간을 각각의 주별로 다른 것들을 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4주가 하나의 세트라니까요. 세트여서 자, 시를 보고 시에 관련된, 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표상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는 상상을 자극하는 건데, 그 상상에 자극된 상상을 실제로 보이는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이 가치 있고 1번 가치 있고요, 2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학생들이 시를 보고 그 시의 심상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 심상을 실제로 그리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한 시를 골라야 되겠죠? 그 시를 표현할 적당한 방식을 정해야 되겠죠? 관련된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걸 보다 이 시가 제시하는 심상의 세계를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해야 되겠죠? 색채를 선정해야 되겠죠? 섬세한 작업들이 들어가야 한다면 굉장히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4주에 바쳐야 할 내용인데 지금 이거는 2시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는 그 뭐겠냐? 다른 거 했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는 꿈과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2시간 동안 하고 끝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4주차 세트 수업을 계획한다는 개념이 아직 없는 거죠. 한 주 주별로 뭔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주별로 뭔가 하고 끝나는 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미술학원, 초등학생들 미술학원에서는 하는 일이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또 뭔가 성공하려고 다른 애들보다 뭔가 좀 누가 봐도 좀 우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상과정을 잘 끄집어내면 학생들이 의외에 아주 성공한 작품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시를 주제로 한 작품 사례 감상. 이제 또 시가 조선 후기의 선비화가의 글귀, 시의도, 두보, 백제, 식구, 신로, 강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막 등장하네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들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감정이입하기 어려운 시들인 거죠. 그림은 말 없는 시,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 좋은 말이지만, 학생들이 여기에 쉽게 감정이입이 되고 동화되려면 예시들을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시도 잘 골라야 되고, 그 시를 좀 학생들이 보면 누구라도 재밌고 흥미있게 웃을 수 있는 예시들도 잘 구해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잘 구해지면 뭐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했듯이 학습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2시간 동안 끝낼 수 없는 겁니다. 4주를 바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표현의 즐거움이고요. 추상과 상상 표현 중3이고 4주차 수업에서 첫 주에 2시간짜리 수업을 짰네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추상적으로 표현할까가 학습 주제고요. 역시 학습 목표가 5개인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2개나 3개만 하세요. 추상적 표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차시니까 추상적 표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1번 학습 목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더 잘 적자면 그림에 나타난 추상적 표현의 특성을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더 나은 표현 방법이죠. 그리고 2번째, 자신의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2시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인 주제인 거죠. 학습 목표인 거죠. 학습 목표로 쓰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거죠. 추상 표현을 통해 미술 제어의 다양한 활용법, 질감, 특성을 느낄 수 있다. 또 자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낌을 말하고 그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 추상적 표현을 통해 자유로움과 상상력, 표현 충동을 느낄 수 있다. 너무 다 포괄적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추상이 중요해요? 재료의 질감이 중요해요. 그걸 선택해야 돼요. 난 2개 다 중요한다. 그러면 그 2개 다 중요한 게 어떻게
학습 이게 구현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추상적, 처음에 앞에는 추상이 중요한 거야. 어떤 대상을 단순화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뒤에 가면은 미술 재료 질감, 특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로움과 상상력, 표현 충동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상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쓰면 표현까지 포괄하는 말인데, 추상이라는 말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표현을, 뜨거운 추상은 뭐 표현을 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지금 여기서 질감, 특성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추상이 중요한 건지, 표현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지, 상상력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지, 여기다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 수업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지금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학습 상기는 이번에 첫 시간이니까 뭐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던 것에 간단히 묻고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동기유발, 20세기 추상미술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추상 표현법, 추상적 그림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본시 학습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갖습니다. 이제 실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20세기 추상 표현 미술 같은 작품을 좀 보여주면서 관심을 갖게 하면 자신심을 잘 안 가져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교사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학생들한테 추상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면 교복 카라에 이런 격자무늬가 있다 칩시다. 격자무늬가 있으면 그것을 크게 사진을 찍어요. 이게 지금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다 라고 약간 뻥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열심히 보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 지금 옷에 있는 이런 무늬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격자무늬가 사실은 내용은 없잖아요. 그냥 추상적이기만 한 거거든요. 한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인간이 이렇게 추상이라는, 우리 몸에 우리 옷에 또 우리의 일상에 그려져 있는 이런저런 뭔지 알 수 없는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또 거기에 칠해져 있는 색채들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새로운 세계. 그래서 뭔가를 재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화를 추구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일상의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뭐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참고서에서 보면은 화면들이 쫙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색채들이 칠해져 있잖아요. 왜 그 색이 그 색 옆에, 왜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 크기로 짜져 있나, 왜 그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안정되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동기유발해서 학생들이 우리 일상에서 그동안 놓쳤는데,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추상적인 것들이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추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게 저는 동기유발해서 미술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추상미술 작품 보여주기, 단면화 계열, 낙서화 계열, 기하학적 추상 계열, 액션 페인팅 계열, 음악에 비유한 추상, 칸딘스키 계열, 이렇게 쭉 계열을 나열하는데, 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낙서화에 보면, 바스키아의 낙서화에 보면 거기에 형태를 알 수 있는, 뭔지 알 수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스크나 단면화 계열이나 기하학적 추상 계열에는 뭔지 알 수 있는 형태들이 없어요. 사각형이나 색이나 원이나 직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어져 있죠. 그런데 추상의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여기다 낙서화를 넣으면 얼마나 설명이 어려워지겠어요. 기본적으로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뽑아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상인데, 지금 그래서 추상은 기본적으로 무슨 형태인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낙서화에서 대놓고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추상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학생들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류를 쭉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열할 필요가 없고,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추상에 접근하기에는 좀 다양하게 지금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기술법이 추상인가요? 자동기술법이 추상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다 자동기술법을 넣으면서 학생들은 추상에 대해서 낙서화와 자동기술법을 넣으면서 학생들은 이제 총체적 추상이 뭔가 하는 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좀 추상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모를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설명하기 힘들어. 자동기술법과 추상, 낙서화 이런 것들 뒤섞어 놓으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술 교사가 나름대로 미술사의 용어와 유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그래서 교과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추상 작품을 뜨거운 추상, 차가운 추상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작가들 몇 명만 제시하지 그로부터 파생한 혹은 이런저런 영향관계에 있는 것들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작가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들이 딱 이렇게 나눠지겠습니까? 나눠지지 않는데, 그 나눠지지 않는 측면을 학생들한테 제시하면 어려워지니까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생님도 클리어해지고. 그러니까 자동기술법은 초현실주의하고 연결시키지 절대 추상하고 연결 안 시켜요. 낙서와도 절대 추상하고 잘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액션 페인팅도 추상하고 잘 연결 안 시켜요. 액션 페인팅은 주로 표현 계열의 작품들하고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추상하고는 잘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다음으로는 생활 속의 디자인과 새로운 매체고요. 디자인으로 했네요. 그리고 표현 영역에서 이야기가 있는 그림, 그리고 나만의 캐릭터로 감정 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제로 한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캐릭터의 컨셉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주차 수업인데 2주차의 수업이네요. 그래서 2주차에 지금 발상과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친구, 부모님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그에 맞는 표정이나 몸짓을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직접 사진을 찍어보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도안을 짠 사람은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봤던 지도안 중에 가장 잘 짜져 있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주차 수업에서 해야 할 내용들을 명확하게 적고 있고요. 그래서 쭉 지금 나만의 캐릭터로 감정 전하기인데,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 밑에 자기의 캐릭터를 그리고, 그래서 이 글씨와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지금 수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2주차 수업인데 지금 이제 발상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할지 쓰고, 누구한테 어떤 글을 쓸지 하고, 누구에게 어떤 글을 쓸 때 내가 어떤 포즈를 지어서 이 사람에게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사진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찍어진 사진을 보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 훨씬 더 학생들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냥 막 그리는 것보다. 상호 인사 출결하긴 전시학습 상기. 전 시간에 배웠던 전체적인 과정과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묻고 정리한다. 작년에 이제 전 시간에는 주로 캐릭터에 대해서 배웠겠죠. 캐릭터가 뭔지, 그리고 캐릭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뭐 캐릭터의 컨셉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시간 동안 캐릭터에 대해서만 배웠다고 하기에는 좀 2시간이 많아서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캐릭터에 관련된 이론 수업은 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일부 이론 여기에서 나온 계획처럼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어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짰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지금 이 지도안에서는 전 시간에는 이론 수업을 2시간 동안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기유발에는 유행하는 이모티콘 편지를 보여주며 본시 학습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그렇죠. 학생들이 이모티콘
이모티콘이 하나의 편지에 써져 있는 이미지일 테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흔히 사용하고 또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이모티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시장도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기유발은 성공할 것 같고요. 마인드맵 예시, 나를 주제로 한 마인드맵 그리기, 편지 쓰기, 사진 찍기, 편지에 들어갈 표정이나 몸짓을 직접으로 사진으로 찍어본다. 두세 명의 짝을 지고 서로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본다. 서로 사진을 보고 보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감정이 잘 실리게 사진을 보완하여 찍는다. 아이디어 스케치, 이때까지 한 과정들을 토대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표정, 앞모습, 옆모습, 전신, 반신 등 자유롭게 스케치한다. 자신의 얼굴 캐릭터, 나를 상징하는 물건, 동물 캐릭터 등 순회하며 스케치한 것에 어려움을 줍니다. 잘 그리기 보여 감정이 든다는 게 집중을 도움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나쁘지 않은 그런 지도안이라고 생각합니다.